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인연인데도 어느 날 불쑥 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얼굴을 들고 나옵니다. 손끝으로 스치듯 지나갔던 인연이 갑자기 또렷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미 지나간 사람인데도 왜 그 인연은 마음 한 곳에서 계속 숨 쉬듯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내 마음의 움직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과 나누었던 마음의 방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썼던 마음,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려 했던 온도, 함께 있을 때만 느껴졌던 편안함이나 긴장감 같은 미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 침잠하여 한동안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머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잃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혼란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친 걸까?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은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의심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이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보여준 마음이 헛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상실감이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멈춘 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그 인연 안에서 진심을 썼고, 나는 그 사람을 나름대로 귀하게 생각했고, 그 마음의 온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쉽게 회수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넨 마음의 온도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멀어졌는데도 그 감정의 잔향은 아주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구조입니다. 관계가 끝났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마음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몸보다 늦게 움직입니다. 몸은 하루 만에 새로운 자리를 찾아도 마음은 과거의 온도에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머문다. 사람이 떠났어도 그 사람에게 머물렀던 마음을 놓지 못하면 삶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끝나면 우리 안에는 작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버려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돌아봅니다. 마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울 무언가가 있을 것처럼. 하지만 인간관계는 다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그곳에 두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회복됩니다. 그 이해가 없으면 마음은 계속 회전문처럼 같은 자리를 빙빙 돌게 됩니다. 멀어진 인연이 떠오를 때 필요한 건 후회도 잊으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내 마음은 왜 그 관계에서 멈추었을까? 이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이 닿았다고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길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떠올릴 때 아픈 이유는 그 관계 속에 나를 잃어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보다 그 관계 속에 담긴 나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은 멈춥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멈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직한 시선입니다. 그 이해가 시작되면 마음은 서서히 그 자리를 벗어나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천천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인간관계가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관계에서 배운 마음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여유를 남깁니다. 지금 느끼는 이 멈춤은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고요함인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처음에는 참 단순해 보입니다. 어떤 계기로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의 일상에 스며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대화의 간격이 멀어지고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연락이 어느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인연은 소리 없이 시작되지만 떠날 때도 소리 없이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떠남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조금 더 맞춰줬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 같은 후회를 만들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특정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시기와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한참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누군가는 잠시 멈추어 제자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마음을 더 쏟아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고 누군가는 홀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속도와 삶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자연스럽게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을 억지로 메우려고 할수록 충돌이 생기고 충돌이 쌓이면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붙잡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관계의 이별에는 이런 자연의 흐름 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머무르는 바람은 잠시 머물 뿐이며 떠나는 바람은 붙잡아도 소나기를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만남도 바람이고 떠남도 바람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바람 속에서 잠시 서로의 온도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쏟았던 감정을 잃고 싶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 감정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관계를 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 조각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연이 깊었다면 떠나는 과정도 그만큼 자연스럽습니다. 인연이 얕았다면 떠나는 과정도 가볍습니다. 관계가 갑자기 끝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것뿐입니다. 사람마다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몇 달, 어떤 인연은 몇 년,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나쁜 관계가 아니며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는가입니다. 떠난 인연이 떠오를 때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의 빈자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안에서 발견했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서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그 사람 앞에서만 드러났던 말투, 그 사람과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나오던 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그 모습도 함께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보여준 마음도 결국은 내 마음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나를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연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한 층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해 내 안에 생긴 감정의 결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되돌릴 필요도 없고 억지로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서 머무를 사람은 머물고 흐를 사람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다만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면 됩니다. 떠난 인연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나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인연의 시간을 다 살았기 때문에 흘러간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매듭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은
떠나주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멀어진 인연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서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의 수명과 떠남의 이유를 바라보면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살펴볼 여유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다음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어느 순간 조용히 멀어져 버린 사람, 또 하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지금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떠난 인연을 더 많이 떠올리지만 정작 지금 내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는 너무 익숙해져서 잘 보지 못합니다. 떠난 사람에겐 미련이 남고 곁에 있는 사람에겐 고마움이 줄어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인연은 언제나 오래 남아있는 쪽입니다. 멀어진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관계가 갑자기 끝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 쏟았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유는 그 관계가 불안하거나 요란할 필요 없이 자연의 일부처럼 내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오래 남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내 옆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착함이나 인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도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상처를 주는 존재였다면 오랜 시간 곁에 남아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미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조용한 증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난 인연이 남긴 빈자리에만 마음을 빼앗기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늘 곁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 힘든 날을 알아차려주는 사람, 연락이 뜸해도 오해 없이 다시 이어지는 사람, 내가 실수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 삶이 바빠도 다시 돌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너질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조용한 인연들입니다. 떠난 사람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온을 줍니다. 이 평온은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연한 인연을 종종 잊고 삽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익숙해질 때 그 사람의 배려가 마치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존재는 천천히 그림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당연히 오래가는 인연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인연은 모두 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누군가의 깊은 인내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또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곁에 남은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떠난 사람을 잊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떠난 인연은 내게 어떤 교훈을 남겼지만 곁에 남은 인연은 내게 삶의 뿌리를 남겨줍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 덕분에 우리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언가 거창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말수가 적고 판단이 느리고 내 말투 하나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화려하게 웃게 하지 않아도 나를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환하게 웃겨주는 인연보다 조용히 지켜주는 인연이 더 깊습니다. 인생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니 마음이 떠난 인연에 묶여 흔들릴 때 잠시 멈춰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해 마음을 써주었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며 실제로는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으로 알아차려준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 말없이 따뜻한 손을 건네준 사람, 내가 넘어져도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돌아보는 순간 마음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떠난 사람에서 남아있는 사람으로. 이 작은 시선의 변화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치유의 힘이 됩니다. 남아있는 인연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감사의 표현이자 내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지금 떠올려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곁을 지켜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의 삶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붙잡을 마음을 놓는 일입니다. 놓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이 너무 쓸쓸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오래 지켜보곤 합니다. 떠난 인연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보다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지탱해줬던 감정들이 이제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다는 현실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더 해야 했나를 먼저 떠올립니다. 더 참았어야 했나, 더 이해했어야 했나, 더 붙잡았어야 했나,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후회는 끝을 알 수 없는 길처럼 이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놓아야 하는 인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했다는 점. 둘,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 할 나의 시기가 도착했다는 점. 놓는다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잡고 있는 게 사랑이고 노력이고 책임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을 계속 붙잡으려 하면 가장 중요한 존재,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사람에게 매달려 버리면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감정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뿌리가 되겠다고 잡은 것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나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무게로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멀어질 뿐입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서로에게 부담과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인연을 내가 붙잡아야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인연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보다 서로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할 시기가 오면 두 사람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놓는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인연을 놓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성숙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에서 배운 것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한 부분, 그 사람 덕분에 더 깊어진 마음의 결. 이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감정의 결은 내 안에서 하나의 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층은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그 관계가 끝났다면 그건 진심이 헛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진심을 보여줘야 할 다음 자리를 향해 내 삶이 나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놓기 시작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공백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사실은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놓지 못하고 버티는 동안에는 떠난 인연의 그림자만 보입니다. 하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온기가 서서히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온기는 떠난 인연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놓는 마음은 관계를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붙잡는 손보다 놓을 줄 아는 손에서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되찾는 것보다 내 마음을 되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복은 그 마음을 조용히 되돌려받는 순간 시작됩니다. 멀어진 인연을 바라보며 왜 떠났을까라는 질문을 붙잡고 있던 자리에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옮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은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놓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것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마련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게 바로 놓는 마음이 나를 회복시키는 이유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이 흘러가고 붙잡아야 했던 마음을 놓아주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한 공백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요동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서둘러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정의 물결이 출렁이던 바다가 잔잔한 새벽을 맞이한 것처럼 마음 한가운데 고요한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 빈자리를 처음 마주하면 사람들은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지? 이 고요함 뒤엔 또다시 외로움이 오지 않을까? 관계가 멀어지면 나는 혼자 남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쉼표가 바로 이 공백입니다. 이 공백을 잘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나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에 기분이 바뀌고 상대의 태도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상대가 멀어지면 나도 덩달아 삶의 중심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에서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과 행동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사람이 나 자신임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후 남는 시간은 과거의 흔적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누가 나를 떠났는지보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가 맞춰지지 않던 순간에는 떠오르지 않던 질문들이 마음의 짐이 벗겨진 자리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떠난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는 대신 남아있는 나의 자리를 바라볼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평온한지, 어떤 대화를 할 때 기운이 살아나는지, 어떤 관계에서 숨이 편안히 쉬어지는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모습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내 마음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기반이 단단해지면 세상이 조금 거칠게 흔들어도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힘을 갖게 됩니다. 떠난 인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버려졌던 자신을 다시 품는 일입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지쳤을까? 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졌을까? 왜 그 관계에서 나는 늘 조심스럽기만 했을까? 이런 질문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힘들어했고 어떤 상황에서 기운이 빠졌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아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다음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서 나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말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인정으로 하루의 무게를 결정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향한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순간 나는 드디어 나의 중심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생긴 사람은 다음 인연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는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잡지 않아도 머무는 인연이 생기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관계가 들어오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삶의 관계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저절로 걸러지고 저절로 모입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작아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인연은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크게 열어준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인연이 떠난 것도 그 감정이 아팠던 것도 다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향한 연민 대신 자신을 향한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던 마음도 나를 탓하던 마음도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평온한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런 말이 아주 조용히 자리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며 살아가겠다. 나는 이제 나를 중심에 두겠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다시 세우겠다. 떠난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사람을 잊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품어줄 때 비로소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흐르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단단한 사실 하나를 배웁니다.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였다는 것을. 사람 사이의 인연은 늘 머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합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며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떠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결국은 모두 우리 마음의 결을 만든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감정의 흔적은 그때는 아프게 다가왔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삶의 한 층이 되어 우리를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나간 관계에서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마음을 더 넓혀온 것입니다. 떠난 인연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었고 남아있는 인연은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나라는 사람의 형태를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누구의 무심함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싶은지를 아는 순간부터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지나간 인연 때문에 멈추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진심을 쏟았던 만큼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에게서 배운 마음, 남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온기,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내 자신. 이 세 가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흘러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머물러준 인연을 소중히 품고 지금의 나를 가장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그 마음이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는 과거가 아니라 단단한 현재 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 길을 걸어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의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흐르고 당신의 인연이 다시 빛나고 당신의 삶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